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네 삶은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2023년, 이제 벌써 7월도 이제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오한다 그룹이 그 채무불이행을 겨우 넘겼다고 얘기하죠. 뭐, 지분 팔아가지고 이제 메꾼 거예요. 하지만, 2023년, 아직 남아있는 게 한 12억 달러가 남아있답니다. 이번에 4억 달러 내고, 이제 남아있는 12억 달러를 또 이제 갚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요?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기준금리 7월 달에 0.25% 올리고 나면 8월부터는 이제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분위기. 뭐, 집값이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럴 리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된 현황 이제 옆에 이 등기 여부가 이제 표기됩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실행한 거죠. 그건 분명히 원내령 국토부 장관 그리고 지금의 국토부에서 잘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집값이 올라갈 이제 허위거래, 자전거래 같은 것들은 이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뭐 이제 앞으로 8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기준금리 안 올리겠습니까? 한국은 기준금리 올려야 됩니다. 미국이 5.5가 되는데 한국이 3.5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미국 기준금리 올린 것 때문에 한국도 덩달아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하반기 역전세 대란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1억씩 2억씩 돌려줘야 되는 일도 생기고, 뭐 시중금리 올라가고 대출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이제 뭐 전세금조차도 DSR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녹록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뭐 결국에는 2023년 뭐 연말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이 뭐 또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대로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다 지금 뭐 손실난 사람들 이걸로 해가지고 뭡니까 회복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온갖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괜찮아지겠습니까? 나아지겠습니까?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3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지옥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밖에서 묻지마 범죄들이 막 창궐 하잖아요. 정유정 아니면 얼마 전에 신림동 그거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놀랍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울분에 차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 대학 나오고 월급 300만원 350만원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20% 안에 들어간대요. 상위 20% 안에. 믿기 어려운 얘기죠.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연봉이 뭐 한 4천에서 5천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살고 저소득에 허덕이며 산다라는 거죠.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10억, 20억, 30억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너도 전부 다 부자인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에 현혹돼 가지고 그래 10억, 20억, 30억 벌어야지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자기 전재산들 다 날리는 거죠. 우리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 보통의 가정에서 1년에 1000만원 모으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000만원 모으는 거, 3000만원 모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항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자극적인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직장인 초년생이 뭐 4년 동안 1억을 모았습니다. 뭐 모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모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친구들 안 만나야 되고요. 밥은 완전 거지처럼 먹어야 되고요. 밖에서 안에 쓰는 돈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서 교통비 없어야 되고, 밥은 도시락 싸서 밥 먹어야 되고, 커피는 스타벅스니 아니면 뭐 뭡니까 카페 뭐 메가 커피니 이런 거 아예 커피 자체를 밖에서 먹는 건 행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텀블러 동안하면서 음료수 아예 안 먹고 물만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술 당연히 안 먹어야 되고요. 술 금지. 그리고 뭡니까 담배, 흡연, X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술 안 해요, 담배 안 해요, 커피 안 마셔요, 밥은 도시락 싸서 다녀요.
그리고 친구들 저녁에 안 만나요. 뭐 그리고 뭐 야근 같은 거 하든 투잡하든 뭐 쓰리잡해서 뭐 원래 부추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추가로 돼서 추가적인 수입도 내고,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 생활해야 되고요. 왜 집에서 생활해야 뭐 월세를 낸다거나 공과금 이런 것들을 따로 지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허락되어야 뭐 4년에 5년에 사회초년생이 이런 걸 모르는 게 가능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 포기하고 극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정말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자산을 갖춰가며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빚내가지고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2천만, 3천만 원으로 코인 사고 주식 사고 또 손실 났다고 또 사고 성과급 받으면 성과급 받았다고 사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살면서 뭐 돈을 언제 모으고 뭐 3억 5억 10억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뭐 연봉도 올려가지고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참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한 회사에 오래 다녀라.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그만큼 퇴직금 다 쌓인다. 지금 비록 받는 월급이 예를 들어 300에서 350이다 뭐 10년 일했다라고 하면 퇴직금으로 한 3천 정도 쌓이는 겁니다. 3,500 정도. 근데 20년 되면 연봉이 월급이 뭐 300, 350 받던 게 500이 되나 치면 20년이면 얼마입니까? 20년 곱하기 500 하면 1억입니다. 그리고 30년 됐는데 월급이 만약에 800이다. 그럼 3824 2억 4천이다 라는 겁니다. 40년 됐다. 월급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이 1억이다. 4억이 된다라는 거죠. 뭐 단순한 계산이라서 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략 추정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 곳에서 오래 한움을 파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인생 뭐 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직하고 한심하고 좀 답답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계속 쭉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걸 이제 살아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씩 느끼는 거죠. 철부지가 돼가지고 20년 넘게 22년째 직장생활 하면서 날려먹을 거 다 날려먹고 남들에게 뒤통수 당하고 사기 당하고 온갖 베라베리를 다 키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조금씩 느낀다라는 거죠. 철이 드는 거죠.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고 답답해 보이는 방법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 지름길이 우직하게 아끼고 절약하고 또 축적해 나가는 게 가장 빠른 거고 현명한 자산을 증식하는 길이다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2023년 하반기 꽤나 충격적인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그리고 각종 이제 금융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